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인사이동 경력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자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 처음에 이제 교육훈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OJT, OFJT, 액션 러닝, 그리고 역량교육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평정에 대해서 또는 평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4급 이상은 성과 계약을 맺는다. 5급 이하는 실력 입퇴식으로 근무 성적 평가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평정의 방법들, 도표식, 강제배분, 강제선택, 평정센터법, 종료사건기록법 등을 봤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평정 방법들이 나타난 이유는 평정의 오류 등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 오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급자 위주의 평정을 하면 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떨어지니까 다면 평가를 하자는 거죠. 최근에는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역량평가, 미래의 잠재력, 톱10이라는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역량평가까지 등장했습니다. 충분히 다 공부하셨으니까 다 알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 핵심이 바로 인사이동이죠. 승진은, 인사이동은 사실 그죠? 우리 위로 올라가는 승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모두 다 승진하고 싶으니까 승진 정체 또는 승진 적체가 발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직렬을 옮기면 전직이라 그러고 보직을 바꾸면 전부라 그러고요. 우리 스스로 한계가 아래로 내려가면 강등이 아니라 강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승진시킬 때 경력을 중시하면요. 아무래도 근무 연한이 중시되겠죠. 근무 연한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연공 서열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언제부터 공무원 했고 내가 몇 년 근무했는지는 객관적이죠. 안정적이고 장기 근무를 유도할 수 있겠고요. 정실에 의한 승진을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승진시켜주고 싶어도 B가 20년 근무했고 A가 5년 근무했으면 우리 경력은 근무 연한은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거죠. 근데 경력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침체가 발생하겠죠.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특별하게 잘못만 안 해도 내가 승진하기 때문에 무사한 일, 침체, 관료주의와 비능률을 조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 또는 승진 시험을 통해서 우리 승진자를 고르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에게 불리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실 95년 이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한 승진 시험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 승진 시험을 보면 뭐 병가 내고 연가 내고 막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승진 시험만 공부하는 나쁜 근무 형태가 많이 조장되어서 좀 사업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양자의 서로 장단점이 서로 반대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승진 적체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대우 공무원제도, 뭐 이제 과장 대우 계장, 이 사람은 계장이지만 과장으로 대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우만 좀 개선해 주는 거죠. 대우 공무원 수당을 줍니다. 필수 실무 요원은 승진 6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승진 적체는 9급에서 8급, 7급, 6급이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이 가장 적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6급에서 승진을 포기하면 필수 실무관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대우공무원 가상수당을 줍니다. 복수직급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4급은 과장이 하고, 그러니까 과장이 되려면 4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상급은
국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국장으로 승진하고 싶은데 국장 자리가 다 차가지고 없으면 이 사람이 4급이지만 뭐가 될 수 있도록 해줬다? 국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복수 직급제입니다. 한 직위에 두 개의 직급을 배치했죠. 국장이라는 직급에 상급과 4급이라는 두 개의 직급을 배치해 준 거죠. 자, 가장 무서운 것은 계급 정년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안 하죠. 우리나라 일반 행정, 일반직에서는 안 하고요. 뭐 경찰이라든지 군인 등에서 또 특정한 계급에는 계급 정년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6급 공무원 중에서 10년 내에 승진을 못하면 강제로 퇴직시켜버리는 거죠. 계급 정년제죠. 그 계급에 뭐가 있다? 정년이 있는 거죠. 계급 정년제. 계급 정년제가 되겠습니다. 특정 계급에서 일정 기간 승진을 못하면 자동 퇴직. 이건 퇴직 제도이긴 하죠. 인력 유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침체를 방지하고 직권 면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객관적 기준인데.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승진을 못했다고 해서 퇴직시키는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대한 위반이고요. 신문불화를 야기할 수 있고 숙련된 공무원 위에 자리가 너무 꽉 차서 일을 잘하는 사람도 승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숙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위적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적용이 되면 이직률을 조절이 곤란하고요.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계급 정년제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스스로 퇴직을 하면 이미 퇴직이죠. 자기 원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줍니다. 근속 승진은 뭐 아까 이 계급정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얘기죠. 6급에서 15년 근무하면 그냥 자동으로 5급으로 승진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하위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9급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그냥 승진시켜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관리입니다. 경력관리. 경력개발 경로, 경력개발 제도라고 그러죠. 개인이 설정한 경력 목표와 조직이 설정한 경력 경로를 일치시켜주는 과정이죠. 과거에는 이렇게 연공서열식으로 승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저는 여기 국장이 되고 싶습니다. 국장이 되려면 나는 여기서부터 요 일을 하고 요 일을 하고 그 다음 요 일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라. 이게 경로죠. 요게 요게 경력 목표가 되겠죠. 요게 경력 목표고 요게 경로니까 양자를 일치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력 개발의 원칙. 인재는 양성해야 된다. 자기주도다. 역량 중심이다. 공정 경쟁이다. 적재적소다. 승진 경로의 원칙. 양자가 역경을 듣고 소송한다. 양자가 역경을 딛고 소송한다. 양자 역경 소송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많은 경력 관리 제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잘 활용은 안 되고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있죠. 순환 보직, 잡 로테이션, 순환 보직 또는 순환 근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직업 공무원 제도를 그리고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됐습니다. 이제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를 끝내고요. 됐습니다. 우리 인사행정의 3대 변수가 좋은 인재를 확보, 채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개발해야 되겠죠. 개발이라고 그랬고, 이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 관리라고 얘기하죠. 자, 공무원은 자발적인 근무 의욕을 우리가 사기라고 그러는데, 사기는 개인적 현상이면서도 집단적 현상이죠. 우리 팀이 10명인데요. 모두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만 침체되어 있으면 같이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서 사기에 영향을 줍니다. 정반대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사기는 개인적 현상이면서도 집단적 현상이 됐습니다. 상대적 개념이죠. 사회적 성격, 자발적과 지속성. 당연히 민주적 사기. 예를 들면 세금을 훔치는데 서로 일치단결하자. 이런 것들은 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기는 높으면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면 욕구가 충족되면 성과를 낸다라고 가정하는 바로 욕구이론, 내용이론이죠. 사기는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사기는 높다고 해서 꼭 생산성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의 one of them, 하나의 방법뿐이라는 거죠. 생산성 제고의 하나의 방법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욕구 충족과 동기부여는 별개라고 얘기했죠. 그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must. 이거는 maybe. 그죠? 또는 can. 됐습니다. 사기 실제로는 사기가 높으면 바로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것이고, 사기 명목론은 사기가 꼭 생산성과 직결되지 않지만 사기가 높으면 생산성이 높을 개연성이 있다. 됐습니다. 사기 측정 방법은 넘어가시고, 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 심리 요인이죠. 이거는 딱 읽어보면 다 알 거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사기 진작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사기 진작의 방법이, 자, 고충 처리. 고충 처리. 내가 고충을 받고 있는 근무 조건이라든지 인사. 여기 신상 문제도 되죠. 그죠? 부인하고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 이런 거 됩니다.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 고충심사는 6급 이하의 고충을 심사하고요. 중앙고충심사는 5급 이상을 담당합니다. 여기 이제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이게 보통 고충심사에서 거부된 것을 다시 한번 재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 고충은 뭐라고요? 인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 문제까지도 가능하지만 인사 상담은 개인의 신상 문제는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인사 상담이니까 뭐에 관한 문제? 인사에 관한 문제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한제도. 능률 개선이 1차적 목표고, 만약에 보상을 받게 되면, 훈장을 받게 되면 사기가 높아지겠죠. 신분보장, 공무원 노조, 보수연금 등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있습니다. 국가공무법 68조. 공무원은 형의 사고, 징계 또는 이 법에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않냐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1급 공무원하고 직무 등급이 높은 가 등급이죠. 가 직무 등급. 옛날에 이제 1급 공무원하고 가 직무 등급은 사실 같은 거니까. 됐죠? 시험 맨날 놉니다. 일반직 모든 공무원은 신분보장 된다. 틀렸어요.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 되지 않습니다. 신분보장은 직업의 안정성, 심리적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정치적 영향력 배제, 사기가 높일 수 있죠. 됐습니다. 이러한 신분보장과 정반대 개념이 바로 퇴직이죠. 자, 퇴직은
이제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강제퇴직이고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자진퇴직, 임의퇴직이죠. 의원면직은 그냥 자기가 나오는 거고,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한 사람이 하는 거. 수당을 좀 주죠. 자, 당연퇴직은 당연히 퇴직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공무원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당연히 공무원을 퇴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직권면직.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해고입니다. 징계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은 해임과 파면이죠. 그렇습니다. 내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과 반해서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겠죠. 불편부당성, 공평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 건데, 국가공무원법이 중요합니다. 정치운동 금지. 자, 공무원은 정당 결성 가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창당 발긴 같은 것도 안 된단 말이죠. 꼭 정당 가입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투서 문서 기부, 투표해 하지 마라고 권유하는 행동, 서명이나 기도 주재하는, 이건 이제 뭐 대자보 붙이는 그런 것들이죠. 문서를, 죄송합니다. 서명을 누구 반대한다 이런 서명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문서를 게시해도 안 돼요.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내도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정당 가입해라 하지 말라도 안 돼요. 됐습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투서 문서 기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거고,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당 가입 금지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적인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는 참여 관료제 형성을 비판한, 대표 관료제하고도 상충되죠. 임용할당된 분들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 대표 관료제로 임용된 사람과 전혀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지금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보수 관리하면서 인사행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